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주택 상환사채라고 있죠. 이게 우리가 공법에서 나오는 채권 4개 중에 마지막 아니에요?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다음 주에 하는 거네, 그죠? 이 주택상환사채를 보면 27회 나오고 한 4년 건너뛰었다가 30일에 나오고 허를 찔러서 32에 또 나오고 또 허허허 찔러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출제도 자주 됐기 때문에 그냥 외워놓는 건 얼마 안 돼요. 한 쪼가리면 돼요. 한 쪼가리. 저 제목 자체를 보면 주택으로 지어서 돌려주는 회사채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LH하고 등록업자, 아까 왜 20만 이상 할 때 국토교통부에 사업자로 등록하라고 그랬잖아요. LH하고 등록업자니까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채. 그 나중에 주택으로 지어서 상환 돌려주는 주택상환사채 발행한다. 여기서 LH 같은 경우는 주택상환사채,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다가 LH는 부도나서 없어질 일이 없죠. 그런데 일반 주택건설업자들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야는 직업보증을 받으라고. 그죠? LH는 직업보증 받는 게 아니지.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는 등록업자는 일정한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에 뭘 받아야 된다? 보증을. 등록업자만. LH는 아니고. 그러면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하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발행계획 승인받아야 될 것 같아요? LH가 나오면 항상 LH의 보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행한 자는 나중에 주택건설에서 돌려주라. 그래서 이거는 집을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집으로 돌려받는 이런 주택상환사채 이런 건 내가 주택상환사채를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고 LH에서 발행하는 거 나중에 24평짜리 아파트 지어준다고 그 주택상환사채는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돼요. 왜요? 기명, 무기명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집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지가 안 받고 돈 받고 사고 팔면 이게 3억짜리가 5억 되고 7억 되고 시장을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주택 공급 시장을. 공급처에서 교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분양받고 입주를 해야 돼요. 자, 여기는 기명식 정권으로. 그런데 사채권자 명의변경이란 말 나왔죠. 명의변경도 하는 경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취득한 사람 성명 주소를 원부에 기록해야 되고 채권에다가 기록하지 않으면 취득한 사람 이름을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규모는 3년간 건설된 호수 이내로서만 발행. 예를 들어 3년간 내가 200세대밖에 못 지었는데 200. 그런데 주택상환사채로 300세대 지어 돌려주겠다. 역량을 벗어났잖아요. 그거 보면 안에서만 발행하라. 그런데 왜 명의변경이란 말 나오냐면 자 보세요. 주택상환사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요 사유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대원의 건무나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등등으로 전부 다른 그러니까 신정사동에 LH에서 24평짜리 아파트로 지려줄게. 우리 회사채 3억짜리 사라. 라고 해서 매입을 했다가 내가 부산으로 발령받으면 신정사동에 입주를 못하죠. 그런 사유로 파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세대원 전부 가야 돼요. 전원이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내가 여기 들어가려고 집을 마련하려고 회사채 샀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받은 거지. 들어가면 2개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다. 이건 팔자. 저는 해외로 가거나 몇 년상 체류? 2년. 이런 사유일 때는 양도하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명의변경을 취득한 사람 성명 주소를 원부에 기록하고 그 취득한 사람의 이름을 채권에도 기록해줘야 마음대로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명의변경은 이란 말의 의미는 원래는 자유롭게 명의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이런 사유일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수도권 안으로 발령받아 올 때도 돼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한단 말이 있어 없어요? 이거 없잖아요. 이거 막 써먹네 그거. 무슨 조자룡이 흥카로 들었듯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한단 말은 막 써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건 딴 거 같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 투기과열지구간에서 전매할 수 없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이제 보여줄게요.
저 316페이지를 가보면, 거기 이제 316페이지 하단에 왜 투기 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그런 것들 있죠. 걔들 받았을 때 하단에 박스에 있는 사유면 괜찮다. 그 동그라미 1번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갈 때는 팔아도 되는데 분양권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돼 있죠. 그거만 있는 고기만. 그걸 딴 데 써먹지 마요, 이제. 여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다.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하니까 회사채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발행에 관하여 이 주택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무슨 법? 상법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러면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 주택법하고 상법하고 있으면 어디를 우선해요? 주택법. 그리고 발행에 관해서 주택법은 자세한 게 없으니까 자세한 건 상법으로 해결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둥이 이 두 줄 반 이게 객관식에서 계속 답이었다고요. 아까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한다고 그랬죠. 등록업자는 중간에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야들은 집을 짓다가 중간에 아까 등록 말소사유 사기친 놈, 증 빌려준 놈 있었죠. 말소되더라도 주택상환사채 매입한 사람들은 이게 종이 쪼가리 되면 안 되잖아요. 집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몇 년 초과하지 마라? 3년. 그러면 적어도 3년 내에는 집을 지어 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주택상환사채를 매입을 했다. 이거 옛날 제도로 요새 이거 거의 산 사람 없는데, LH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매입했다면 적어도 3년 내에는 집으로 돌려받는다. 그 3년을 초과하지 마라라는 말에 그 3년을 초과하지 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3년이냐 이걸 또 시험에서 관리사 시험에 써먹거든.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하지 마라 할 때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언제부터?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그러면서 이게 지금 여기 7, 8에 납입금 사용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가 신정동에 24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줄 테니 우리 회사채가 자금 조달하려고 하니까 회사채 발행할 때 돈 사라. 이렇게. 주택상환사채를 팔아서 자금 조달했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아파트 지을 땅 사고 아파트 지어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납입금 사용이라고 그러거든. 택지 구입하고 자재 구입하고 공사비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시험에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사용 용처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 쓸 수 없는 용처가 뭐냐? 주택조합에 탈퇴한 사람한테 돈 돌려주고 주택조합에 운영비에 쓰래요. 말이 돼요? 주택조합,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이 한두 개야? LH에서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가지고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운영비에 써야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좀만 이성적이면 답이 보여요. 당연히 주택상환사채는 집을 지어 돌려주는 건데 3년 내에. 그 돈 회사채 발행한 돈 예를 들어 2천억이다. 그 돈을 땅 사고 건축 자재 구입하고 아파트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깔끔하잖아. 왜 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 운영비하고 뭔 관계가 있대요? 맞지요? 그렇게 시험을 냈더라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한 장을 넘겨. 여러분 좀 전에 주택상환사채 누가 발행한다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봐봐요. 지방공사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지방공사는 발행 자체를 못하죠. LH하고 등록업자. LH하고 등록업자.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몇 년 내 집 지어 돌려주고? 3년. 그 3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295페이지는 또 주택건설 절차라고 되어 있죠. 건축이에요? 건설이에요? 건설, 건축 차이점 얘기했죠. 30세대 이상 지을 때 건설,
30세대 미만, 29세대 이하 건축허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다르다 이거예요. 찬물 한 잔 또 묻고 또 들어갑니다.